안녕하세요. 예, 이번 영상은 채권 수급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돈이 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제 나름 생각해보는 영상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니까 저도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이게 이제 24년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선물 외국인 수급이에요. 차트가 보시면 오렌지색이 이제 채권 수급이고 녹색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예요. 예, 거의 뭐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해요, 보통. 예, 9월 초 중순 보시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WGBI 세계 채권 지수의 편입에 성공을 했어요. 그 이벤트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요. 뭐 원래 이런 게 있잖아요. 채권 수급되면 외국인 수급 기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단기적으로 들어온 수급이 있어서 이제 차익하고 나가는 걸 수도 있고, 그때 이제 9월 19일 날에 이제 미국이 비컷을 했고 우리나라는 한 10월 17일에 이제 0.25% 이제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비컷 이후에 이제 또 고용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또 좋은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11월 달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뭐 B컷도 없다. 그다음에 0.25%가 확률이 좀 있고, 고금리 장기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채를 팔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채에 넣을 필요가 없죠. 미국이 금리가 더 센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채권이. 왜냐하면 그거가 또 좀 더 안정적이고 하니까. 또는 채권 말고 다른 안전자산으로 돈이 갔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 3개월 단기 채권이거든요. 단기 채권 수익률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 말은 단기 채권에 지금 돈이 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년물은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그러면 여기 거는 지금 안 올라가니까 여기 거보다는 장기보다는 단기로 이제 비교적 유동성이 높고 조금 안정적 이런 데로 들어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혹은 국채권을 많이 발행했거나 공급을 많이 했거나 뭐 그런 식이겠지만, 저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금값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안전자산인데 금값, 금 쪽,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단기 채권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미대선도 있고, 그죠? 뭐 경기에 대한 확실한 것도 조금 없고, 근데 인플레이션도 지금 정확하게 뭐 모르잖아요. 어차피 이 큰돈들도 미래를 정확하게는 모를걸요. 뭐 금값은 또 뭐 전쟁 그런 것도 있긴 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주식 현물을 하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이거 미국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무리잖아요. 예, 자기네 경제가 망가지고 지 망가져도 지 망가지면 글로벌 경기도 망가지잖아요. 예,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는 저는 무조건 뭐 걔네들도 카니까지 고금리 장기화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내릴 거 아니에요. 결국엔 저는 내린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또 미국 국채가 내려오면 그 돈들도 좀 더 또 다른 수익 좋은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돈은 무조건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스탠스를 취할 거 아니에요. 경기 부양을. 경기 부양을 또 성공적으로 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분명히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중국 매출 상당히 많아요. 기업들 이제 단일 공급 제약 이런 거 중국 쪽으로 많이 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고 결국엔 중국이 살아나고 이렇게 올라간다. 저는 또 그렇게 긍정을 하면서 이제 주식을 하죠. 그 흐름을 찾아서 가는데 다 이때까지나 제 생각이고,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뭐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거 매일 보고 뭐 자주 볼 수 있어가지고 그 흐름이나 상황에 맞게 스탠스를 취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뭐 그게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 같은 상황이면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본업이 바빠가지고 뭐 이런 거 관심을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주식은 요렇게 뭐 한호가 뭐 몇 호가 요래 싸게 산다, 주식을 싸게 산다는 개념보다는 쌀 때를 사야 되는 것 같아요. 타이밍.
그러니까 싸게 주식을 싸게 산다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고 그냥 그 때를 기다려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상승장일 때, 이렇게 올라오는 좀 상승장일 때 때를 하시는 게 저는, 저같이 이제 매일 보시는 분이나 뭐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그게 맞다고 봐요. 뭐 한 호가 몇 호가 뭐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게 아니라 쌀 때, 혹은 이제 그게 업황이 돌아섰을 때, 뭔가 주식시장에 나빠졌다가 좋아질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저는 그런 분들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저는 그리고 무조건 장투는 아니라고 봐요. 인디안 기후제식으로. 그거는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경기를 주로 많이 타고 뭐 제조업 중심이니까 흐름이 변동이 심해요. 사이클이 좀 심하잖아요. 이때 들어가서 장투를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죠? 이거를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럼 마상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것보다는 그냥 자주 못 하신 분이라면 조금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렇다가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돈이 들어오면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길게 보시려면 장투는 돈의 흐름이 바뀔 때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직장이신 분들이나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저는 장투를 권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혹은 워렌 버핏처럼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20년 당연히 그렇게 기간을 둘 수밖에 없어요. 큰 돈이고. 걔네들은 그 10년이란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를 상쇄시킬 만한 수익금이잖아요. 수익률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일반 그냥 직장이신 분들이라면 좀 이럴 때는 좀 참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돌아섰을 때 주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돌아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일단 그 글로벌 시장 전체에 돈이 많아요. 돈이 지금 어딘가로 딴 데로 가 있을 뿐이지 줄지를 않았거든요. 이거 M2 통화량 보시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M2 통화량 보시면 돈이 줄고 있진 않아요. 무조건 어딘가에 지금 몰려 있을 뿐이에요. 특히 미국에.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많이 좀 바뀌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겁니다. 자꾸 막 이상한 노이즈에 뭐 시장의 하락을 찾고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 거, 주가의 하락과 상승은 진짜 실적이거든요. 기업들, 우리 경기, 이 코스피라는 게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22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23년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막 어느 부분 막 적자나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만큼 좀 돌린 건데 진짜 실적으로 가거든요. 자꾸 실적으로 안 간다 그러고 뭐 이상한 뭐 정치 얘기는 안 좋아하죠 저는. 예. 근데 막 군투세 막 이런 이상한 노이즈에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안 그래도 안 좋은 투심 막 그런 걸 갖다 붙이니까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딱 그 중요한 것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기업 그리고 경기, 그게 주된 이유고, 지금 7월달 찍고 내려온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기 데이터 안 좋았어요. 이번에 데이터 나온 것들. 그러니까 미리 빠진다는 거죠.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보고 하시는 건 아니라 이제 좀 한참 뒤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막 하루 보고 하루 막 따라 들어가고 막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트레이드 아닌 이상.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매 계속 우상향이라 실제로 경기 데이터가 좋고 기업들도 실적이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3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걸 미리 좀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을 보셔라 이겁니다. 그게 주식의 본질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제가 뭐 누구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뀌라.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실적으로 가고 그런 장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려고 합니다. 실적을 위주로 기업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맨날 수급을 중심적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기관 외인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실적도 보면서 그 실적을 반영시키는 그 돈들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국내에는 뭐 좋은 기업은 많은데 그게 돈이 안 가면은 또 그 주가를, 그 기업이 좋아도 그 평가를 못 받잖아요.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기관 외인들이 안 사주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또 기관 내에 사는 거를 좋은 기업을 보는 거예요. 제 기준에도 좋고 쟤네들 눈에도 좋으니까 그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막 음모론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개미한테 물량을 넘기니 많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업 자체를 보는 거죠. 얘네들이 기업을 좋아서 보고 사는구나. 미래가 성장성이 있어서 좋아 보이 사는구나. 아니면 주주환을 잘해서 사는구나. 요런 거에 이유를 두는 거고, 그게 확신이 나하고 내 생각과 부합이 되면 이렇게 저도 매수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초잖아요. 4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거를 미리 선점을 하고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수급을 또 참고하는 거고, 어떤 기업을 좀 이제 우리 똑똑하신 기관인 양반들이 뭐 어떤 걸 살까, 그 돈들이 뭘 살까 좀 매일 찾아내려고 하고, 확률 높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죠. 돈을 넣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뭐 말했지만 그냥 제 얘기인 거고, 저는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예언가, 점쟁이 이런 게 아니니까 차후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냥 제 스스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3000 간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